최초의 미스테리 오파츠 1편. 오파츠란 시대에 맞지 않는 유물을 말합니다. 1900년경 에게해 안티키테라 섬 앞바다의 난파선에서 특이한 모양의 기계가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용도와 이름을 알 수 없어 안티키테라 기계라고 명명하고 용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발견 당시에는 시계라고 추측하였지만 50년이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안티키테라 기계의 용도는 복잡한 움직임들의 조합으로서 태양달 행성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달력의 개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원전 150에서 100년경 만들어졌다고 추정되지만 당시의 기술로는 상상하기 힘든 고도의 천문 기술이 축적되어 있어서 학자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2008년에 새롭게 밝혀낸 사실에 의하면 이 기계는 고대 올림픽의 개최 날짜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어떻게 왜 만들었을까요? 바바반가이 2024년도에 대한 예언 7가지를 소개하겠다. 1. 2024년에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이 암살될 것으로 예언했다. 2. 유럽에서는 2024년에 수많은 테러와 생물학적 무기를 사용한 공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3.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국가의 중요한 시설을 겨냥할 것으로 전망했다. 4. 유럽에서는 2024년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고 이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말했다. 5. 지구 궤도의 변화로 인해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6.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암치료법이 발견되고 특히 암에 대한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올 것으로 말했다. 7. 양자 컴퓨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여 문제 해결에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했다. 최고의 문명 마야의 진실. 마야 문명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마야 문명은 한때 지구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밝게 빛나던 문명이었다. 많은 도시들과 건물을 세웠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대단히 번성하였다. 하지만 그토록 찬란했던 마야 문명은 BC 800년경에서 BC 700년경 호련히 사라졌다. 많은 논란 가운데 전투에서 대패를 하였거나 외계인들이 납치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2012년 과학자들이 내놓은 가설은 지속된 감염으로 인해 농사가 안되며 숲이 사라지자 줄어든 식량과 함께 멸종했다고 밝혔다. 한때 가장 발전한 문명이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다. 과연 그들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유령선 메리 셀레스트 호의 미스터리. 19세기 대서양에서 발생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해상 미스터리인 메리 셀레스트 호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리 셀레스트 호는 1872년 12월 4일 지브롤터 해협 근처에서 선원 10여 명이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채 발견되었다. 선원들의 개인 물품들은 그대로 놓여 있었지만 그 외 시계, 나침반, 육분의 밧줄 등 항해에 필요한 각종 물품들이 고장, 분실,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또한 배의 일부에 물이 차 있었으며 이를 퍼낼 수 있는 물 펌프 3개 중 1개만 작동이 가능한 상태였다. 선장의 항해 일지는 11월 25일까지 정상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1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각종 가설과 추측만 난무할 뿐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아 소설, 영화, 드라마 등 많은 창작물들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였다. 최근 뉴욕 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유명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1555년에 쓴 예언집에서 2024년에 대한 예언을 내놓으며 최악의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16세기 프랑스 출신의 노스트라다무스는 나폴레옹과 히틀러의 부상, 9.11 테러, 코로나19를 예언했다고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1999년 지구멸망설을 주장한 사람으로 유명하다. 노스트라다무스는 1555년 942개 시적 구절로 이루어진 예언집에서 2024년 기상이변과 전쟁을 예언했다. 먼저 기상이변이 악화해 기후위기, 전염병 등이 찾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예언집의 메마른 땅은 더 메말라가고 큰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며 전염병이 창궐해 매우 심각한 기근이 닥칠 것이라고 썼다. 데스밸리에 움직이는 돌.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데스밸리는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건조한 분지다. 이곳의 특이한 점은 몇몇 돌들이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움직이면서 땅에는 움직이는 흔적이 남았고 이 기이한 현상을 조사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뭉쳐 연구하기 시작했다. 2011년 데스밸리 위치한 돌들에게 GPS를 달기가 불가능하자 학자들은 자신들의 돌들을 가져와 2년 동안 그 현상을 기다리며 지켜보았다. 그 결과 돌들은 귀신에 쓰인 것이 아니라 돌들 밑에 있는 물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바람이 불자 몇 인치씩 움직인 것으로 이 의문은 밝혀지게 되었다. 이집트 피라미드의 진실.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이자 역사상 최대 미스테리 중 하나다.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에 대한 가설은 많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해답은 찾지 못했다. 외계인이 착륙장으로 이용하고자 지은 것이다. 네피림의 후손 거인족들이 지은 것이다. 혹은 사라진 고대의 기술력 덕분이었다. 등등 많은 가설들이 난무할 뿐이다. 그러나 2014년 많은 가설들과는 달리 사람들이 돌을 굴리고 밀면서 바닥에는 물을 뿌려가며 하나씩 옮긴 후 기중기를 이용하여 쌓았다고 한다. 꽤 단순한 방법으로 피라미드를 건축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그저 수많은 가설 중 하나일 뿐이다. 더욱 미스테리한 것은 그저 건물을 쌓았다기보다는 미로와 같은 내부 때문에 더욱 미스테리로 남겨진 것이다. 21세기 초고도로 발전한 지금도 그와 같이 설계하고 지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 때문이다. 과연 언제쯤 피라미드의 진실이 드러날까? 최초의 오파츠 파이스토스 원반. 기원전 3600년에서 1120년까지 크레타 섬에는 고대 문명인 크레타 문명이 있었습니다. 크레타 문명의 유적지 제1미노스 궁전 지하사원 저장소에서 1908년 이탈리아의 고고학자 루이지 페르니에르에 의해 파이스토스 원반은 세상에 드러납니다. 이 파이스토스 원반은 불에 구운 점토로서 지름 15cm, 두께 1cm가량의 원반형 유물입니다. 원반의 중심부터 나선형으로 이어지는데 일일이 손으로 새겨 넣는 방식으로 상형 문자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제작 시기는 대략 기원전 1700년으로 추산되는데요. 이는 구텐베르크 성서가 나오기 3000년 전에 이미 활자술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최초의 활자 인쇄물로 알려진 신라시대의 무구정광대다란 이경보다도 2000년 이상 앞선 기술로서 현대의 학자들이 정의하는 인쇄의 개념과 완벽히 일치한다는 점에서 역사상 최초의 인쇄물인 오파치입니다. 명성황후의 진짜 얼굴. 명성황후에 대한 후대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한 나라의 국모로서 일본 낭인의 칼에 의해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사실에는 분명 모두가 비통함을 느낄 것이다. 그 시대 흥선대원군과 고종은 초상화를 많이 남겼으나 정작 명성황후의 사진과 초상화는 단 한 장도 남아있지 않다. 과거 교과서에 실렸던 사진은 명성황후가 거느렸던 궁녀로 추정된다는 의견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다면 왜 명성황후는 그리지 않았을까? 일각에서는 흥선대원군과 늘 대립을 하다 보니 생명의 위협을 느껴 궁궐 밖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얼굴을 알리고 싶지 않아서 그리지 않았다는 설도 있다. 아직도 명성황후의 진짜 얼굴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다. 그렇게 비련한 시대를 살다간 우리의 국모 명성황후의 얼굴은 끝내 찾을 수 없는 것일까? 인지학의 저명한 창시자이자 유럽 정신계에서 존경받는 루돌프 슈타이너의 예언이다. 1920년에 슈타이너는 소련 공산주의의 수명이 약 70년이 될 것이라 예언했고, 놀랍게도 약 74년 뒤인 1991년 소련은 붕괴를 한다. 이러한 슈타이너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긴다.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에는 새 문명, 새 삶의 원형을 제시하는 성배의 민족이 반드시 나타나는 법이다. 그 민족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지녔으나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폭정으로 끊임없이 억압당해온 과정에서 삶과 세계에 대한 생득적인 꿈과 이상을 내상처럼 안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민족이다. 그 성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으나 현대에는 극동에 와 있다. 그 이상은 나도 모른다. 이제 그 민족을 찾아 경배하고 힘을 다하여 도우라. 유언은 여기에서 끝났다. 대한민국 최초의 UFO 사건. 1973년 4월 13일 충남 보령군의 낙동국민학교, 그곳에서 일어난 UFO 출몰 사건은 한국의 미스테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UFO 동시 목격 사례이자 UFO 착륙 사례이었기 때문이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던 오후 수업이 한창이던 때 이은 규교사와 아이들은 갑자기 나타난 UFO에 당황하며 소리 지르기 시작했다. 그 UFO는 학교 외부에 있는 화장실 건물 위 상공에 멈추더니 은색의 접시 모양의 비행체가 밝게 빛을 뿜으며 빠르게 인근 울창한 나무숲을 가로질러 날아가 버렸다. 이은규 선생님을 비롯 22명의 아이들은 놀랍게도 모두 공통된 그림을 그리며 같은 증언을 하였다. 이는 전 세계를 놓고 보아도 몇 안 되는 아주 희귀하고 특별한 초근접 실제 목격 사례로 남아있다. 세계 7대 미스테리. 사라진 공중도시 마추픽추. 지구상에서 가장 긴 산맥인 안데스 산맥에 자리한 잉카 제국의 요새 마추픽추. 해발 2400m의 상공에 만들어진 공중도시이다. 1400년대 후반에 지어져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살았고 1530년대 쇠락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16세기 알 수 없는 이유로 버려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다. 잉카의 건축 양식과 석조 기술을 그대로 보존한 마추픽추. 철제 도구의 사용도 없이 그 높은 곳까지 어떻게 돌들을 운반하였으며 궁전과 신전 생활 공간까지 분리된 완벽한 계획 도시를 만들었던 것일까? 놀라운 점은 어떠한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면도날 하나 들어가기 어려울 만큼 완벽하게 벽돌을 쌓아 올렸다는 점이다. 특히나 페루는 지진이 잦은 곳임에도 몇백 년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다는 것이다. 그 시절 스페인의 정복 당시 철제 도구 하나 없어 석기와 청동 무기로 맞서 싸웠다고 한다. 그렇다면 해발 2400m나 되는 높은 산꼭대기에 철제 도구나 바퀴 달린 수레와 소나 말도 없이 어떻게 이토록 정교한 공중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일까? 놀랍도록 정확한 심슨 만화의 2024년도 예언 12가지. 심슨 가족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 방영된 시리즈 중 하나이지만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이 정확하게 실현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를 예측하며 놀랄만한 정확도를 보였고 흑인 최초의 여자 부통령 kamala 해리스 등장 등 많은 예측과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슨 가족의 2024년 예언을 공개하겠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2. AI로 인한 인류의 노동 종말. 3. 화성으로의 이주 시작. 4. 가상현실이 실현되는 시기. 5. 아기의 울음을 해석하고 번역하는 장치의 등장. 6. 미국 최초 여성 대통령의 준비. 7. 블랙홀의 위협 등장. 8. 플라잉 공기부양 자동차의 시작. 9. 홀로그램 기술의 발전. 10. 이방카의 정치인으로의 준비. 11. 인공지능의 반란. 12. 미국의 경제의 침체. 과연 이번에도 심슨의 예언은 이루어질까요? 충격 2025년 대한민국의 불어 닥칠 위험. 일본인 만화가 카츠키료 그녀의 예언을 소개합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예지몽을 꾸기 시작한 그녀는 1997년 8월 31일 다이애나비의 죽음을 보게 되고 1995년 1월 17일 고베 대지진도 보며 1976년 11월 24일 퀸의 프레디 머큐리의 사망도 본다. 역시 1992년 4월 25일 일본의 인기 가수 오자키 유타카가 의문의 죽음까지도 예언한다. 수많은 예언 적중으로 신뢰도가 높았던 그녀의 가장 최근에 일어날 예언부터 소개하겠다. 2025년 일본 해저의 중간 부분의 해저 폭발로 동아시아의 엄청난 쓰나미로 피해가 폭발적일 것이라 한다. 한국 역시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타치키료 그녀가 사는 지역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 해안가로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꿈속에서 보았으며 다른 한 가지는 타치키료가 1991년 8월 20일 날 꿈꾸므로 일본의 후지산이 분화하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이 두 참사는 2026년 또는 2031년도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500년 전에 이미 조선의 멸망을 예언하다. 고창 선운사의 마애불에 담긴 전설이 하나 있다. 6세기 후반 백제 위덕왕 24년 때 검단선사가 지어졌는데 그때 4개의 암자를 같이 지었고 그중 하나인 도소람이라는 암자를 지었다고 한다. 그 왼편 암벽에는 마애불이 조각되어 있는데 가슴에 금은 보화와 귀한 책들을 넣는 복장을 만들었고 2조 500년 후에 미륵석불의 복장을 여는 자가 있을 것이며 그 비기가 나오면 세상이 망할 것이요 그러한 후에 다시 행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전라관찰사로 있던 이서구가 호기심에 그것을 열어보았고 책장 첫 장을 넘기자 이서구는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한다. 그 책의 첫 장엔 전라관찰사 이서구가 열어본다 라고 적혀 있었고 그것을 본 순간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쳤다고 한다. 이서구는 서둘러 그것을 봉인하였지만 훗날 동학도들은 석불복장을 깨고 비결을 꺼내갔는데 그 후로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며 결국 조선은 망하게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최고의 미스테리 건축물 이집트 가자 지역에 있는 쿠프왕의 대피라미드는 과연 누가 건설했을까? 그 당시 과학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여전히 미스테리로 수없이 회자되고 있다. 피라미드를 지은 당시가 기원전 2500년경으로 돌도끼를 이제 막 넘어서는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갈 무렵의 선사시대이기 때문이다. 한국으로 예를 들자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우기도 몇백 년 전에 이미 거대한 대피라미드를 지었다는 것이다. 혹자는 기원전 2500년을 훌쩍 넘긴 기원전 1만 년 전에 지었다는 설도 있다. 20년간 건축에 사용된 돌의 총 개수가 약 230만 개이고 한 개의 돌의 무게가 자그마치 2.5톤이나 나갔다고 한다. 2.5톤의 실제 크기는 성인 어른의 키와 맞먹는다고 한다. 2.5톤짜리 돌을 300개를 합치면 700톤이나 나간다. 2.5톤짜리 돌을 300개 이상을 꼬박 20년이나 쌓아야만 가능하다는데 과연 선사시대에 그토록 정교한 건축물을 지었다는 것이 가능할까? 충격! 감히 신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이야기. 바벨탑은 노아의 홍수 사건 후 번째 왕 니므롯에 의해서 지어졌으며 도시가 또다시 홍수에 잠기게 되었을 때 탑 꼭대기에서 살아나리라는 희망으로 최대한 높게 지었다고 한다. 물론 하늘에 가깝게 쌓는다면 신과 같은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란 어리석은 믿음이 바벨탑이 무너지는 원인이었겠지만 하지만 신은 인간의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감히 신에게 도전한다는 이유로 사인도 없이 하루아침에 바벨탑을 무너뜨렸다.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을 각지로 흩었으며 다시는 신에게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형벌을 내렸다고 한다.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바벨탑은
가로 세로 높이가 180큐비스로 꼭대기에는 커다란 신전이 있었으며 건축을 위해 사용된 벽돌이 자그마치 8,500만 개였고 밑면의 높이가 각각 92m였다고 한다. 7층 높이의 이 바벨탑의 모든 층을 나선형으로 쌓았고 각 층마다 통로가 여러 개씩 나 있었다고 한다. 바벨탑을 쌓았던 진짜 목적이 연약한 죽음 때문에 신처럼 강해지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로마노프 왕가의 신비로운 사건, 아나스타샤 사건으로 유명한 로마노프 왕가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동유럽 왕족의 생존자 1918년 7월달은 니콜라스 2세와 그의 가족들은 궁전 지하에서 줄을 서서 블라디미르의 명령에 위하여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니콜라스 2세 자녀들 2명의 유해는 찾을 수가 없었으며 이 둘은 생존하였으며 도주를 했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짜르의 막내딸 아나스타시아를 찾기 위해 몇십 년 동안 전국을 살폈지만 결코 찾지 못하였고 2007년이 되어서야 두 자녀의 유해는 짜르의 유해가 묻힌 곳 근처에 묻혀 있었던 것을 발견하였다. DNA 조사 결과 짜르의 자녀들인 것이 증명이 되자 드디어 이 사건은 해결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둘은 어떻게 생존해 있었을까? DNA 조사 결과 짜르의 자녀들인 것이 증명이 되자 드디어 사건은 해결되었다. 주역의 근간을 둔 한국의 예언가 이예수는 2015년 안철수는 낙선하고 문재인이 당선된다고 하였는데 19대 대선을 정확하게 맞추고 있다. 서해교전과 천안함 사건까지도 예언했는데 2009년 11월 둘째 주에 북한에서 별이 떨어져 나쁜 살기가 생긴다고 예언하였다. 실제로 2009년 11월 둘째 주 10일 오전 11시 28분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교전이 일어났고 4개월 뒤인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이 1904년부터 1911년까지 1만 5천여 마리의 바다사자, 강치를 일본 어민들이 잡아갔고 일본에 의해 씨가 말라버린 강치의 원한으로 일본의 기운을 제압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2024년 갑자년 북한과 통일이 된다고 예언을 했는데 위의 예언들을 미루어 봤을 때 이예수의 예언처럼 2024년에 통일이 된다면 2024년 이후로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날 듯합니다. 제3차 대전과 일본의 멸망. 2010년 11월 14일 일본의 유명한 니차네루 사이트에 2026년 미래에서 왔다는 시간이동자로부터 일본의 미래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먼저 곧 재앙이 있을 터인데 가급적이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허언증으로 몰아갔고 곧 기억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4개월 뒤 2021년 3월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진도 9.1의 일본 지진 관측 이래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가상화폐의 부상과 세계적인 전염병 발생을 예언하였으며 2030년이 되기 전에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데 핵무기 사용으로 전 인구의 30%만이 살아남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유출과 더불어 수많은 지진과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그 예언자는 미래에서 왔을까요? 대한민국 최악의 사고 탑 3를 알아보겠다. 1. 영종도 106중 추돌 사고. 2015년 2월 11일 오전 9시 30분 영종도에서 106중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했으며 63명이 부상당하는 기록을 남겼는데 과속을 하던 택시끼리 처음 추돌이 일어나면서 뒤따라오던 공항 리무진 버스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고 한다. 2. 대연각 호텔 화재. 1971년 12월 25일 대연각 호텔 화재 사고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떠들썩하여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되었을 만큼 당시에는 기술적으로나 환경면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였다고 한다. 서울 충무로에 위치했었던 대연각 호텔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총 사망자가 166명이었는데 화재로 인한 호흡기 사망뿐 아니라 추락사 38명이 포함되어 안타까움을 더했다. 3. 구봉광산 매물 사건. 1967년 8월 충남에 있는 구봉광산이 무너지면서 당시 광부 양창선 씨가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한다. 사고 현장은 15m나 되는 흙더미에 쌓여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구조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한다. 결국 미국 전문가들까지 구조에 참여하게 되면서 매일매일 신문 일면에 구봉광산 매물 구조 현장이 연일 게재되며 기네스북에까지 등재되었다고 한다. 1950년대 후기 터키의 어느 계곡에서 거대한 뼈의 화석이 발견되었다. 인류의 골격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이상할 정도로 컸다. 그중 한 대퇴골은 길이가 1.2m나 되는데 계산하면 신장이 5m 정도 되는 거인이었다. 이처럼 세계 각지에서 발견되었고 미국에서도 머리털이 빨간 거인족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들은 몸집이 아주 크고 성격도 매우 사나웠으며 조상들은 그 거인들과 오랜 싸움 끝에 거인들을 쫓아냈다고 한다. 또한 미국 네바다주의 한 광산에서 1911년에 광부들이 광산을 채취하던 중 깊숙한 곳에서 커다란 미라 한 구를 발견하였다. 그 미라의 신장은 2.2m였고 머리털은 빨간색인데 그곳에서 대퇴골 하나를 발견하였고 네바다주에 있는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러시아의 어느 역사학자는 전 세계의 거인에 관한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연구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거인의 집단은 실제로 존재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최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이집트에 위치한 왕들의 무덤인 피라미드에서 거인들의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과연 성경 속 네피림의 거인은 사실일까? 오늘은 하버드 물리학 박사이자 전기공학 분야의 전문가로
시간여행을 했다는 알필렉 박사를 소개하겠다. 그는 2137년 미래에서 약 6주간의 시간을 보냈고 그 후 2749년 이동해 2년여의 시간을 지냈으며 미국에 존재하는 타임머신을 이용해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그가 전했던 미래도시에 관한 설명을 살펴보겠다. 2749년 지상도시와 공중도시로 이루어져 있다. 공중도시는 돔의 형태로서 마음대로 위치를 이동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붕괴돼서 없지만 기본적인 것들을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며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없다. 세계 인구는 3억 명으로 감소됐으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 군대는 없고 도시 곳곳에 설치된 무기가 자동 공격한다. 외계 침략과 관련된 어떠한 자료도 찾지 못했다. 즉 외계로부터의 침략은 없었다는 것이다. 과연 미래에는 시간여행이 가능할까? 시간여행을 다녀왔다는 박사의 말은 과연 진실일까? 만리장성의 시작은 진시황제였는데 그 만리장성의 길이는 지구를 2바퀴를 돌고도 남을 거리라고 한다. 만리장성의 시작은 진시황제였는데 총 30만 명의 인부가 투입되었으며 20대 인부가 노인이 되어 죽을 만큼 오래 걸렸다고 한다. 그 긴 세월 동안 성벽을 쌓았지만 재료가 부족하고 사망자가 속출하자 죽은 사람을 흙과 함께 갈아서 성벽을 쌓았다고도 한다. 한 번은 외국의 어느 탐험가가 중국의 어느 정글을 탐험하다 원시인처럼 보이는 부족을 마주한 적이 있었고 그들의 언어를 녹음한 후 자국으로 돌아와 언어 분석을 했는데 고대 중국어였으며 풀이하니 아직도 장성을 짓고 있는가? 진시황은 아직도 살아있는가? 였다고 한다. 그들의 조상은 만리장성을 짓는데 강제 투입된 인부들이었고 가혹한 현장에서 도망쳐 정글로 들어가 대대손손 살았다고 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때문인지 만리장성을 짓다 죽은 수많은 영혼들의 소리가 들리며 벽돌을 쌓는 소리와 망치질 소리까지 종종 들린다고 한다. 훗날 진시황이 죽고 즉위한 황제들이 너도 나도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고자 짓게 된 장성들이 모여서 지금의 만리장성이 되었다고 한다. 쇼킹, 스티븐 호킹 박사의 종말 예언. 휠체어를 탄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그는 1942년 영국 잉글랜드 옥스퍼드에서 출생했으며 1959년 17세의 나이로 옥스퍼드대 자연과학에 입학한다. 하지만 21세 때 전신마비라는 누게릴병 진단을 받고 2년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지만 의술의 도움으로 2018년 영국 케임브리지의 자택에서 86세로 사망하기까지 박사학위를 취득하며 수많은 논문과 연구를 하게 된다. 그는 1988년 시간의 역사를 발견하며 빅뱅 이론과 우주의 미래와 종말을 예언했는데 시간의 개념이 우주의 다른 공간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증명하며 아인슈타인을 잇는 대표 물리학자로 불리게 된다. 하지만 그는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대해 끝없이 암울한 예언을 하였다. 인류가 100년 이내에 또 다른 행성에 식민지를 건설하지 못하면 인류는 인구 폭발과 자연재해로 멸종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또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땅을 발견하고 원주민들에게 한 짓과 같이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핵전쟁, 변종 바이러스, 인구 폭발 등도 잠재적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연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되는 걸까? 충격! 100만 명의 유령 도시 앙코르와트. 12세기 인도차이나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크메르 제국이 건설한 앙코르와트 사원으로 천상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만들었기에 그 거대한 규모와 섬세한 구조는 돌의 예술의 극치라고 할 만큼 아름다워 현대 건축가들조차 감탄을 금치 못할 정도로 한다. 7톤짜리 기둥 1800개와 돌로 만든 방이 260여 개에 달하고 거대한 인공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이 앙코르와트를 12세기에 만들었다고 하니 과연 7대 불가사의로 꼽힐만 하지 않는가. 그런데 100만 명에 달했던 대도시는 왜 500년이 넘도록 세계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 있던 것일까? 2016년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된다. 앙코르와트의 삼림 지하에 거대한 중세 도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여기에는 무서운 전설이 하나 있다. 수백 년 전 머리가 7인 뱀을 신으로 모시는 종족들이 도시를 세웠고 그곳에서 반란이 일어났으며 그때 약 100만 명이 몰살되어 영혼만 남아있어 유령 도시가 됐다고 한다. 그런데 어떠한 접착제나 보조 재료 없이 오로지 결함만으로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재할 정도로 웅장한 사원을 지었다는 것이 정말 대단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에 대한 미래 예언 탑5를 시작하겠습니다. 1. 신유와 예언으로 유명한 신디 제이콥 선교사. 한국을 특별히 쓸 것이며 통일과 더불어 중국까지 넓혀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다고 한다. 2. 하와이대 명예교수이자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베이터. 한국의 기세는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 강하다고 평가하며 다양한 국가들이 한국을 롤 모델로 삼을 것이라 했다. 3. 블룸버그를 비롯해 해외 외신이 귀를 기울이는 미래 전문가 제이슨 싱크 회장. 현재 탈중국 흐름을 예측한 그는 중국 대신 한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으로 내다봤다. 4. 프랑스 석학 자크 아탈리. 한국의 다이나믹한 성장을 주목했으며 긍정 경제를 주장한 그는 한국이 동아시아의 맹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했다. 5. 구글이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로 선정한 토마스 프레이. 미래 예측에 대한 전문가라고 불리는 전설적인 존재로서 한반도는 향후 10년 안에 통일을 이룰 것이며 더 나아가 중국까지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했다. 중국에 금지된 예언서 추배도는 7세기에 이순과 원천이 남긴 예언서로 중국의 운명을 예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예언서는 당나라 이후 중국의 주요 사건들을 정확하게 예언하여 중국에서는 높은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여제 측 천무후의 탄생과
중요 역사적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슈베드는 중국의 멸망을 예언했다 하여 금지되었던 예언서 중 하나였으나 1990년대 초반에 중국이 개방되면서 금지가 풀려 정식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적중한 예언에는 미국에 의한 중국 해방과 모태동의 공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 중에는 3차 세계대전과 인류를 구원할 인물에 관한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핵전쟁과 전쟁 종결, 지구평화 등을 다루며 미래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슈베드에는 인류의 운명을 다룬 미스테리하고 매력적인 이야기가 담겨 있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직까지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크리스탈 해골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해골은 수십 년 동안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아즈텍과 마야 같은 고대 중앙아메리카 문명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몇 가지 크리스탈 해골에 남아있으며 일부는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다른 일부는 개인 콜렉션에 소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해골들의 기원은 여전히 신비로운 베일에 가려져 있으며 창조와 목적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주장들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 주장에 의하면 이 해골이 외계인과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만들어졌거나 우주의 힘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며 다른 주장에 따르면 그것들은 치유나 점성술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이 크리스탈 해골을 두고 최근에 만들어진 해골이라는 설과 진위 여부와 연대가 확실하지 않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크리스탈 해골의 기원과 목적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특유의 아름다운 디자인과 흥미롭고 신비한 특성을 지닌 이 크리스탈 해골은 수많은 시간이 흘러도 사람들에게 매력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인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침팬지와 보노보이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400만 년 전에서 600만 년 전에 살아있던 조상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간이 흘러 점차 사회는 공동체를 키워나갔고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부족 혹은 다른 공동체의 일원을 데리고 오거나 번식을 통한 방법으로 마을이 형성되고 나라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물이 있고 살기 좋은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부족 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이때 당시 태어난 아이의 90%는 의료기술 부족으로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래서 생겨난 종교의 시초가 순산과 공동체의 안녕을 상징하는 다산의 표본인 동물들을 섬겼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벽화가 생겨났던 것이고 점차 나아가 동물이 아닌 절대적인 신을 만들면서 점차 지금의 종교의 모습을 갖추가 된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인류 역사의 최초의 전쟁과 종교의 탄생을 정의하고 있다. 과연 언제 어떻게 누가 처음으로 종교 활동을 시작했을까?